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을 말하는 공인중개사 또치 아줌마입니다. 오늘도 마곡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영상을 제가 상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대박상가, 쪽박상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대박상가이고 왜 쪽박상가인지는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곡은 계속 진화 중이고 발전 가능성도 아직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마곡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마곡은 아파트도 이미 끝났고 시장이,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이미 시장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하고 있는 게 오피스 임대가 지금 마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마곡지구에는 상가가 아직 분양 중인 것도 있고 임대를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가의 현황이 참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것 같아요. 밤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시간을 가면 와, 상가가 많이 형성됐구나, 너무너무 대박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공항 대로변으로 가다 보면 1층 상가가 특별히 많이 현재 계속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상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비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발산역에서 양천 향교역까지는 오피스텔이 쫙 들어있는 라인이거든요. 거기에 1층 상가가 정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비어 있는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5년째 계속 비어 있는 상가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왜 그런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행여나 이제 오피스텔 상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피스텔이 있는 1층 또는 2층 상가. 그런 상가들은 역세권 또는 사람의 동선이 많이 흐르고 있는 주 동선 안에 있는 상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산역하고 양천 향교역의 그쪽은 그렇게 많은 동선이 흐르지도 않고 흩어지는 상권에다가 뒤에 아직 기업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가인데다 오피스텔은 사실은 잠자는 수요입니다.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은 출근을 해서 밤에 와서 잠자는 그런 잠자는 수요거든요. 그런 상가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가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분양 중인 상가를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분양 중인 상가는 발산역에서 양천 향교역 그 기업과 기업 사이에 지원시설 용지가 있거든요. 그 용지에 지금 현재 분양 중인 상가가 있습니다. 근데 마곡이 이미 상가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것 때문에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토지 가격이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자들은 그 토지를 살 때 너무나 비싸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비싸게 사와서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 중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따져보실 때 전용률이 몇 프로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전용률이란 분양평수 대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실사용 면적을 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용률이라고 하는데, 전용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프라자 상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용률이 한 40% 후반대인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런 상가도 현재 분양 중입니다. 그런데 그냥 받으시기에는, 분양 받으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죠. 이런 상가를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선임대로 맞춰진 상가를 사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임대도 굉장히 잘 추려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마곡역 앞에 어느 상가를 분양을 할 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제가 한 걸 봤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대행사에서, 분양 대행사에서 선임대를 가라로, 그러니까 가짜로 임대계약을 해놓고 분양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일 납니다.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확실하다면, 임대계약이 확실한 선임대가 된 곳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분양 받으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분양하는 그 현장에는 선임대가 지금 맞춰져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맞춰질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판단하신 후에 분양 받으시면 아주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상가 분양을 받으시고 나서 계약까지 다 하고 나서 잔금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14년, 15년도에는
상가가 전매로 굉장히 그게 활성화되고 전매로 인해서 굉장히 시세 차익을 많이 본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지만 그 마지막에 상투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겁없이 몇 개를 분양을 받고 잔금의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가 시장이 갑자기 멈춰지고 이렇게 거품이 꺼지다 보니까 잔금 딱 시기가 도래하니 그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 10%인 것도 있고 계약금이 10% 들어가고 또 잔압이 있거든요. 잔압이 10%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약금이 20%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이 수분양자들 앞으로 대출이 된 그 상태에서 도저히 잔금에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걸 포기하고 시행사에 그냥 떠넘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금은 몰치입니다. 몰치이고 10%든 20%든 몰치가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나한테 중도금이 대출이 된 부분도 나한테 채무로 끌어안게 되거든요. 이거는 아주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마곡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계약금은 몰치하지만 중도금까지는 시행사에서 떠안고 그냥 계약금만 몰치하고 끝나는 그런 상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행사에서 이렇게 몰치된 상가는 돌아온 상가잖아요. 이런 거는 시행사에서 10%, 20%, 30%까지 할인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상가도 과연 요즘 흔히 얘기하는 줍줍 있죠. 과연 줍줍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로 무섭게도 이런 상가도 줍줍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분양가 대비 그렇게 할인된 것들은 많이 소진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렇게 팔아야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렇고 또 저희한테 이제 물건이 나오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 있냐면 분양받았고 월세도 지금 현재 잘 받고 있는데 물건 나온 물건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분양가 그대로 나오면은 당연히 거래가 성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잘 맞춰진 상가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가들이 지금 현재 물건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층에 임대가 5천에 뭐 250 정도 이렇게 맞춰진 상가가 있거든요. 그 상가가 분양 받으실 때 26평, 전용 면적 26평짜리가 9억 8천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저희 사무실에 나오는 물건은 7억에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계산해서 거의 한 3억 정도를 손해보고 팔겠다는 그런 물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앞을 보고 매수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분양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상가를 사시려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가의 현황은 지금 실질적인 현황은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와서 임차를 얻어서 좀 장사를 하다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임차를 얻으면 처음에는 물론 권리금은 없죠. 권리금이 없어서 들어왔는데 막상 장사를 해보니까 정말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망한 거죠. 이런 상가들이 권리금은커녕 그냥 시설비까지도 포기하고 나온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바뀜이 심한 데는 5번까지도 계속 바뀌는 데가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장사 잘 되고 자리 잡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꽤 됩니다. 이렇게 손 바뀌는 과정에서 처음에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맞춰놨는데 오히려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300만원 받던 곳이 사정에 의해서 250, 200, 심지어는 100만원대까지도 10억 정도의 상가가 150만원까지도 받는 그런 상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마곡 상가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아주 가슴 아픈 현실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곡 상가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굉장히 희망을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마곡이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완성된 도시가 아니고 초창기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마곡의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처음에 미분양이 났고 마이너스 피까지 났어요. 3천, 5천 마이너스까지 났고요. 그런 시장이 바로 마곡 시장이기 때문에
상가도 어느 시점 되면은 계속 차고 오를 것이고 어느 시점 되면은 옛날 얘기할 때가 곧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참 무서운 곳이 이 마곡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그러면 이런 분들은 왜 무리해서 택지지구라든가 이런 곳에 꼭 분양을 받으시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어디 딱 가서 보면 정말 욕심나는 상가가 있잖아요.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말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